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하태민 종목 분석 오늘은요 428번째 시간으로 휴먼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아고스 지분을 100% 인수했다 해서 이게 뭔지 인수 효과가 어떨지 질문들이 많으신데 오늘은요 이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칸듀 경제TV 검색하시면요. 네, 기업들 요즘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들 계속 제가 업데이트하면서 해드리고 있는데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장 예상치보다 어떤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비교해서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칸듀 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큰 도움 되시겠고 주소창도 유튜브에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해를 돕기 이미 이분 아시죠? 이세환 대표님 샤르레 국방연구소. 그래서 저는 이분께 참 많이 도움을 받아서 그 방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 좀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메일을 보냈더니 흔쾌히 쓰십시오. 다만 출처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분께서 샤르레 국방연구소 여러분이 유튜브 치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산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겠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계속 이분께 영상을 공부를 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특히 휴먼 테크놀로지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이세환 대표님의 영상을 한번 이 드론 보시죠.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럼 이 드론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저는 첫 번째 이 드론을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 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보는 것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드론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일반적인 레이더로는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이 안티드론 레이더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정을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제 안티드론 레이더는 아주 작은 드론을 1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5km에서 잡는 거예요. 아, 그래 5km도 괜찮아. 5km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드론이 하나가 똑바로만 날아오면 다행이죠. 이런 생각 근데 안 해보셨어요? 드론이 한 20대가 사방에서 날아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그러면 5km도 짧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드론 기술, 세계 최고의 안티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제 안티드론 레이더가 시장에서 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의 한 업체에서 개발한 안티드론 레이더 시스템이 무려 13km 밖에서 적 드론, 굉장히 작은 적 드론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시연의 현장에 제가 직접 갔어요. 여기에는 저만 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왔습니다. 심지어 가장 그 현장에서 절박함을 호소했던 사람이 누구냐?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사람들 있죠. 원자력 발전소 방어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절박함을 호소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냉각 장치에 그냥 드론에다 폭탄 하나 들어서 냉각 장치에 그냥 갖다 박으면 그 순간 원자로가 멈춘다. 여러분 원자로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바로 뭐가 일어나죠? 멜트다운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다급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 에이사 레이더, 이 안티드론 레이더가 13km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드론이 의외로 느려요. 그러니까 보면 빠른데 드론의 속도가 시속 100km에서 80km 왔다 갔다 하는 드론이 많아요. 사용 드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을 일반적인 레이더로 보면요. 새하고 구별을 못 합니다. 드론이 날아오고 새가 날아오잖아요. 그럼 똑같은 게 저거 새인가 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에이사 레이더는 뭐가 있냐? AI 시스템이 있어요. AI 시스템이 뭘 구별하느냐? 새는 날개짓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날개짓을 날아오는 드론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AI가 판단해서 새와 드론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만 골라서 탐지해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상에 있는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구별을 했어요. 이걸 보고서
드디어 솔루션을 찾았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약한 게 있어요. 뭐냐? 드론을 파괴하는 드론 타격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드론 타격 시스템은 또 독일하고 미국이 또 강해요. 독일에서 개발한 이 35mm 기관편은요, 드론이 날라오면은 딱 가요. 딱 가서 이 앞에서 산탄총처럼 팍 퍼져요. 그래서 작은 드론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개발한 안티 드론 타격체는 뭐냐? 적 드론이 날아오죠? 그럼 이쪽도 드론을 쏩니다. 그래서 쏜 드론이 드론을 쫓아가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타격 체계는 지금 다른 나라들이 조금 앞선 게 있어요. 하지만 감시 체계만큼은 뭐가 앞선다? 우리나라가 앞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눈으로 봐야 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먼저 보는 이 감시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계속 해외에서도 접촉이 오고 있고, 아마 저는 K방산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 드론 감시 체계가 앞으로는 가장 성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다행스럽게도 드론 감시 시스템 기술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저 이세환 대표님의 그 외에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하셔서 살펴봐 주시고요. 제 카페 네이버 남다른 하태민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제가 쓴 리포트들 다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휴먼 테크놀로지 한번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아셨을 거고, 휴먼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자, 이번에 아고스란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공시가 지분 100%를 230억에 인수를 했다. 자, 그만큼 230억 밸류를 줄 정도로 회사가 알찬 건데, 뭐 하는 회사냐? 종합 안티드론 시스템, 그 스파이더 쉴드라고 하는데, 구성은 RF 스캐너. 자, 요걸 한번 들어가 보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RF 스캐너, RF는 라디오 프리퀀시 주포습니다. 이래 드론을 인식하고 식별하는 근거리죠. 비교적 3km. 그 다음이 보면 카메라는 더더욱 근거리죠. 한 1km 정도에서 식별하고 추적하고 카메라로. 그 다음에 스푸퍼라는 거는요, 요거는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GPS로 해서 GPS가 신호가 약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강한 신호를 줘가지고 드론이 갈 길을 잃고 똑똑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스푸퍼입니다. 이거는 무력화하는 그런 장비다. 그래서 한마디로 근거리에서 드론을 무력화하는 그런 안티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걸 만드는 회사다. 그런데 이미 LIG 넥스1과 컨소리, LIG 넥스1이면 우리나라 유도 무기 분야 1위 회사 아닙니까? 해서 한국공항공사와 불법 드론 탐지 장비 구매 설치 계약을 체결하는 등등 이미 여러 군데 다양한 국가 공공시설에 도입되어 있다. 앞서서 이세환 대표님이 원자력 발전소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 외에 뭐 석유 가스 시설, 뭐 화학 공장, 지난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화학 공장에 드론 타격받아서 엄청 손실을 봤죠. 근데 이 아고스란 회사 보니까 2022년에 매출 100억에 순이익 3억 6천인데 2023년은 매출도 급성장, 수익성도 아주 좋아졌네요. 그럼 2024년도 당연히 좋겠죠. 이런 회사를 230억에 지분 100%를 인수했다. 그 인수 내용을 보면 이 문성원 대표, 아고스의 김종석 부사장, 이 두 분이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여기도 지분이 있었어요. 전부 100%를 인수를 했다. 그래서 2월 10일 날 계약금을 주고 2월 27일 날 잔금을 주는 그런 구조인데,
이 근데 공시를 한번 보시면 공시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향후 6개월 내 3자 배정 정자 등 계획은 별도 공시하겠다. 이걸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매각 금액의 상당 부분은 다시 휴먼 테크놀로지의 3자 배정 유상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문성은 대표 김종섭 부사장 이런 분이 휴먼 테크놀로지의 주요 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추론을 했습니다.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수하면 효과가 어떤 게 납니까? 하면요. 100%니까 사실 자회사로 말하기도 그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100%면요. 이사회 결의만 들어서 소규모 합병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매출과 순이익이 그대로 연결 재무제표로 반영돼서 그럼 2월 27일 날 잔금을 주고 나면요. 바로 계열사가 편입되니까 3월부터는 당장 매출과 순이익이 휴먼 테크놀로지에 실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럼 휴먼 테크놀로지 2023년 기준으로 벌써 134억과 24억 7천만 원이 반영이 되겠는데 2024년은 더 좋아졌겠죠. 매출도 더 커지고 이게 그럼 2025년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업계 후문에 의하면 2025년은 한 200억대 정도까지 매출이 증가하지 않겠냐. 그럼 이게 당연히 휴먼 테크놀로지의 매출과 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자, 좀 전에 김세한 대표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휴먼 테크놀로지 일라이자 츄레이더는 FMCW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본 레이더는 뚜 이렇게가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플러 박사의 도플러 효과죠. 그래서 이러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러죠. A사 레이더는 안 이렇습니다. A사 레이더는 물체가 있으면 쫙 쏩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얘를 따라갑니다. 이게 FMCW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정확하죠. 이걸 AI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와 차량, 선박 이런 거 다 구별을 하는. 그래서 13km 전방에서 드론을 탐지할 수 있고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지금 그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드론 장벽을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드론 장벽 만리장성처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최소 요구 높이가 8km다. 이게 8km 돼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드론이 8km 상공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스라엘제 레이더가 탐지거리가 5km라 그랬잖아요. 이걸 곧바로 세워도 높이 5km 이상은 탐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드론은 그 위에 왔다 갔다 하니까 5km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집은 13km니까 이론적으로는 13km까지. 그러니까 드론의 장벽을 만들려면 일라이자 2 정도 돼야, 이 정도의 탐지거리가 돼야 8km 상공을 왔다 가는 드론을 발견하고 요격할 수 있다. 그래야 방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드론의 탐지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전지게 되겠죠. 우선 13km 전방에서 발견해 드론이 날아온다. 그러면 빨리 각자 제 위치로 해가지고 막 달려가고 준비를 하고, 아까 하면 드론을 파괴하려면 드론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옆으로 가는 건 빨라도. 그래서 드론도 미리 띄워 얘가 올 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탐지거리가 멀리서 탐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근거리에 오면 이제 이 아고스의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RF가 등장해가지고 해서 그 다음에 스푸프로 무력하든지 아니면 뭐 포로 무력화시키든지, 그렇게 결국은 굉장한 시너지가 딱딱 맞죠. 중장거리는 그 일라이자 2로 딱 발견하고 근거리에 오면 아고스의 안티드론 시스템으로 추적해서 무력화한다. 이게 그야말로 시너지가 아니냐. 물론 실적 측면에서도 시너지가 큽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도리스 스퀘어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 회사를 지금 최대 주주가 휴먼테크 조합이에요. 휴먼테크 조합은
토리스 스퀘어의 주주들이 그래서 휴먼 테크 조합의 조합 대표가 박창원 씨가 토리스 스퀘어의 부사장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휴먼 테크놀로지의 경영진 대표 김종수 대표는요, 당연히 토리스 스퀘어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김효 교수 이런 분들도 다 휴먼 테크놀로지 이사진으로 다 들어있죠. 그래서 토리스 스퀘어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주영 기자님이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고스를 이번에 인수하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 실적 정면에서는 연결 재무제표로 잡혀서 휴먼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대폭 호전되고 당장 올 3월부터죠.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장거리 단거리로 시너지가 이런 게 시너지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세한 대표님 K방산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다른 부분은 우리나라가 뛰어나지만 경쟁이 있는데 이건 독보적이다. K방산의 가장 가능성이 무한하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상황에서 현재 시가총액이 1211억이다. 자, 지금 우리 방산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하나 에어로 전부 10조 넘어가죠. 근데 일단 기초적으로 보면 최근에 상장한 그 교육용 드론 제작업 에이럭스가 지금 시총이 한 1,800억대 됩니다. 교육용 드론인데 이런 회사가 물론 에이럭스도 뛰어난 회사 잘 되기를 바랍니다. 1,800억이라면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 제품이 거기다가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고 실적으로 구체화된 그런 회사가 시총 1,200억은 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죠. 적어도 좀 죄송한 비유지만 에이럭스보다는 시총이 훨씬 큰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아고스 인수를 통해서 이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휴먼 테크놀로지는 이런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주가가 형성됐으나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고 실적까지 갖춘 그런 상황이 됐다. 한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휴먼 테크놀로지의 주주님들은 급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언제 나오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시간은 휴먼 테크놀로지 편이다. 갈수록 실적도 좋게 나올 거고 이번에 아고스를 통해서 앞으로 계약도 당연히 본격화되고 구체적으로 좀 나오겠죠. 등등. 그래서 시간은 휴먼 테크놀로지 주주님 편이다 생각하고 좀 느긋하게 대응하신다면 의외로 빨리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계속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제가 업데이트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의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한테 전달돼서 투자 수익으로 나타나리라 생각입니다. 물론 또 한 가지 하태민 경제TV 텔레그램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